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한번 급작스럽게 생각나서 한번 지금 하는 강의를 하는 건데, 음, 우리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하다가 유교의 뭐냐 이걸 갖다가 저기 유교가 제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조상신이죠, 이제 그거를 종교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관련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예전에 한자를 연구를 하다가 복복자 네이버인가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한문에 복을 받을 때 그 복복자가 있잖아요. 그 복복자가 왜 복자가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함께 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 예전에 어떤 독일계 기독교 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복복자들, 이게 아닌가, 이게 한자 사전으로 해야 하나? 옛날에 제가 방청 알바를 했을 때, 거기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 성서학당인가? 아, 맞아, 성서학당 맞구나. 제가 한 2016년도에 한참 그때 그 방청 알바할 때 성서학당을 오랫동안 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루 그날 9시에 출근을 하면 거의 6시쯤에 이제 5시 반이나 그 정도면 끝나요. 그럼 그 당시 한 2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 그쪽이 좀 많이 짜요. 하루 일당 2만 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1부, 2부, 4부까지, 4부 분량의 녹화를 하루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한 파트 한 파트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성서학당, 나중에 한번 기독교 방송 성서학당을 보세요. 그럼 잘하면 뒤에 방청객이 9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 앞에 애널리스트란가 이거 게스트란가, 이거 애널리스트 연예인분이 4명 있고 뒤에 9명 방청객이 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제 9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저가 끼어 있는 것도 이제 제 모습이 잠깐 보여요. 아, 제가 제 얼굴을 공개를 안 해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 거의 1년 동안을 거기 방청 알바를 계속 꾸준히 제가 다녔거든요. 1년 가까이를. 1년까지는 안 되고 2016년도였던 것 같다. 2016년도였나? 2016년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방청 알바를. 여기저기 방청 알바를 많이 다녔는데, 제일 많이 알바를 한 게 제가 기독교 방송의 성서학당을 알바했어요. 왜 거기 있냐고, 이제 제가 거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디어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아서 방송국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거를 알아야 한다고, 이제 천신들이 방청 알바를 적극 권장을 해서 제가 그때 한 거의 2016년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방청 알바를 하면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방청 알바를 나왔죠. 그 카메라 보시면 제 얼굴이 또렷하게 많이 나오는 장면 많아요. 왜냐면 방청객이 9명인가 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때 의외로 이 복복자에 대한 설명을 누구한테 듣냐면, 그 당시 이름은 생각 안 하시는데 그 뚱뚱한 분이신데 독일 분이시고,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활동도 하시면서 거기 이제 거기 기독교 방사에서 이제 성서학당 이제 거기 강사죠. 이제 강사 역할을 이제 이게 방송을 하셨던데, 그때 그분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거기는 이제 이게 좀 친밀해요, 서로. 이제 방청객이 계속 오던 사람들이 오고 9명밖에 안 되니까 좀 약간 다른 방송국 방청객하고 약간 좀 틀려요.
좀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약간 좀 친밀성이 좀 딴 데하고 틀려요. 다른 데는 방청객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데 거기는 방청객이 9명밖에 없고 9명이 한 저기 한 거기서 거기야. 한 2-30명이 그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거의. 거의 고정이에요. 그냥 로테이션 2-30명이 들어가. 그 성사학당들은 그 우리 방청객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요, 서로. 왜냐면 첫 번째면 그 시간 대비 너무 저기 무슨 급여가 너무 원래 종교 방송이 다 짜요. 근데 뭐다가 또 이쪽 복국자로다가 그래 가지고 그때 저기 2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9시에 출근해서 4부 정도를 촬영을 해요. 거의 연달아서 조금 쉬고 4부 연달아서 막 계속 촬영을 해요. 4부 분량을. 다른 데 같은 거 뭐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무한도전 같은 거 이거 저기 한 프로그램 그 한 시간대가 나가는데 한 시간짜리 그 프로그램이 나가는데 뭐 일주일 동안 찍고 막 편집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반대예요. 그냥 바로 찍어 가지고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싹 나가 버려 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인제 이거를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인제 연예인들도 섭외하고 뭐 하고 인제 저기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루 만에 딱 모아 가지고 하루 만에 그 저기 이게 이제 무한도전 1 시간짜리 분량을 갖다가 하루 만에 저기 그 4 번 할 분량을 그 하루 만에 다 찍어 버려요 그냥. 이게 기독교 방송이 종교 방송들이 돈이 없대. 이게 말대로 돈이 없어서 굉장히 짜요. 짜고 그리고 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종교 방송들이 방청객들한테. 그래서 방청 알바들이 종교 방송을 안 가려고 해서 한 번 가면 그러면 인제 저같이 그냥 저기 인제 저기 어디 오도 갈도 없는 인제 나이 든 분들은 불러주지 않아요. 그럼 오도 갈도 없는 방청 알바들이 어딜 가면 종교 방송으로 많이 가요. 어쩔 수 없이 가. 다른 데서는 저기 방청 알바를 이렇게 나이 들면 이게 PD들이 거부를 한대. 아 뭐하다가 또 이쪽으로 또 3000% 빠졌네. 하여튼 그래. 나중에 방청 알바 얘기 따로 할 때 디테일하게 대충 해서 맨날 그 성서학당 독일계 저기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인제 내가 복복자를 인제 제가 네이버 한자를 많이 보는데 아유 한자 네이버라고 했지 제가. 이거 맞나? 이게 복복자에 대해서 이제 그 저기 한때 예전부터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복복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은데 그 독일 사리가 걸리네. 요건가? 비슷한 복자가 있네. 간직할 부로도 쓰는구나 이게. 여기 간직할 잠깐만요. 이게 네이버 요거 저거거든요. 이게 요거를 해서 어, 됐다. 이게 요걸 보시면 요것도 있네. 강직할 제육복 뭐 여러 가지 이게 있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강직할부. 우리가 복할 때 이게 근데 여기는 왜 간직할부라고 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한자가 예전에 쓸 때 그 원청적인 게 바뀌기도 하고 이게 하면서 후대에 또 이상하게 하고 이게 한자 문화권이 중국 한자가 틀리고 우리나라 한자가 틀리고 일본 한자가 틀린 걸 혹시 아세요? 근데 대부분 한자 비슷한데 한자가 쓰이는 게 틀려요. 그 나라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게 복복자잖아요. 이게 강직하부, 이게 복복, 제육과 술. 이제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복복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복복으로 알죠, 그냥 복. 근데 복이 보면 합성이 뭐가 되냐면 보일시자가 하나가 합성이 돼요. 그렇죠? 보일시자가 뭐냐? 이게 원래 볼시자가 이게 귀신을 형상화한
이게 상형 문자예요. 마치 귀신이 뭔가 보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의 이게 상형화된 문자예요. 원래 이게 볼시자가 뭐 귀신 신자가 아니라 이게 볼시자가 이렇게 돼요. 귀신 신자가 어떻게 되나?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그걸 보고 이게 옛날에 귀신의 형상을 한 저기 모양이에요. 이게 볼시자가 귀신이 마치 이렇게 누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눈 뜨고 어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귀신이 이게 보는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변해 보일시, 볼시라고 이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본다는 건 귀신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이게 이렇게 마치 투명인간처럼 4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이걸 형상화한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이게 먼저 이 복복자면 이게 저기 딱 하면 이게 보이시잖아, 이게. 그럼 귀신이 갔다가 이렇게, 이게 위에 이렇게 띵 해가지고, 띵 해가지고 막, 유령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게 마치, 이게, 잠깐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비슷한가? 이게 상형화 흔든 거야, 이게. 뭐 모자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 뭐냐, 저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코가, 이제 이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코가 있는 거야. 이제 눈으로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형상을, 요 형상을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원래 보이시기보다는, 이게 저기 이 볼씨가 원래 이렇게 귀신의 형상 귀신이 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 볼시자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제 한자가 이제 몇 개가 합성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밭전자예요. 자, 이제 밭전자 모양을 형상화한 거야. 밭이 여기다 해가지고 밭을 네모나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여기다는 저기 뭐냐 감자를 심고 여기다는 저기 옥수수를 심고 여기다는 보리를 심고 여기다는 밀을 심고 예전에 이제 밭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밭 모양을 형상화한 게 이게 밭전자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남은 형상이 있어요. 이것도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저기 백인 교수님 독일의 백인 교수님한 저기 아니 교수님이구나 백인 교수님한테 저기 이거 들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자 이제 이 글자가 있어요. 이 형상이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우리 묘에 가면 묘지 위에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묘지에다가 이제 뭔가 저기 제사 물건을 올리려면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다가 뭘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이게 묘야, 조상묘.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조상, 죄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위에다 물건을 뭘 올리는 거야. 예, 이 모양이 형상화된 거예요. 안 좋지. 아, 또 이거 왜 그러냐.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요즘 한자에 대해서 뭐 후에도 이런 거 주석을 다는데 저기 회의 문자, 성형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것도 괜찮네. 형성 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 음식과 술을 잘 차리고 제사를 지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여 복을 뜻함. 바뀌었네. 옛날에는 이렇게 안 써 있었거든요. 이거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거 바뀌었네. 왜 이게 바뀌었지? 내가 강의한 적 없는데 강의한 적 없는데 이게 왜 바뀌었지? 어? 좀 약간 비슷하게 갔어요. 예전에는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주석을 다는데 바뀌었네, 이게. 이게 백과사전도 바뀌어요. 한자 사전도 이게 내용이 바뀌고. 네이버 한자 사전 옛날에 이렇게 안 적혀 있었는데 바뀌었네. 얘 비슷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유교 사상, 이게 조선의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유교 사상 조상을 모시잖아요. 이제 저번에 강의했지만 원래 저기 진토백이 유교의 저기 거기 뭐냐 창시자인 저기 공자께서는 그걸 오히려 반대를 했어요. 죄를 저기 조상에 대해 되게 죄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는데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니까 산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니까 그거를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인제 이게 저기 중국에 되면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효 우리 조상과 내 부모에 대한 효 사상과 이게 인제 일치가 돼요. 우리 유교가 효 사상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공자가 뭐 불효자냐? 아 그거는 아니에요. 인제 그거는 당연히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공자님도. 근데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자기 부모님 제사상에다가 저기 저기 어린 노비 애들을 갖다가 산채로 갖다가 저기 죽여 가지고 배를 갈라 가지고 저기 제사 용품으로 쓰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인제 이거를 반대했던 거지 인제 그것까지는 반대를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본인도 공자도 본인도 이게 저기 사당을 집에다 놓고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사당 중국도 요즘 그게 인제 공산화가 되면서 그 싹 다 없어졌는데 이게 자기 집에 사당을 모셔요. 누구의 사당? 조상의 사당. 자기 조상의 사당. 특히 어떤 조상의 사당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저기 관우 장군의 내가 저기 그 후손이야. 그럼 관우의 내 사당을 해요. 내 조상 중에 인제 저기 이게 역사에 이름을 남긴 보통 그런 조상들만. 그럼 내가 역대 어떤 저기 왕족인데 어떤 왕의 후손이다. 어떤 업적을 다. 그럼 그 왕의 그 사당을 자기 집에다 계속 모셔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인제 공산화되면서 이건 다 미신이라 가지고 다 그걸 인자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했죠. 근데 그게 인제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뭐 그게 계속 내려져 왔으니까. 원래 이게 청나라가 금나라잖아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청이 후금이 청이잖아요. 청이 만주족이 저기 여기 한족들 여기 중원이나 밑에 들어가 다 점령한 게 청나라잖아요. 그 청나라도 그거를 저기 해요. 근데 원래 청만주족 쪽에서는 그렇게 집에다 사당까지 모실 정도로 이 제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만주족도 이렇게 조상에 대해서 집에다가 사당을 모실 정도로까지는 안 해요. 원래 만주족 그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은. 근데 이게 인제 저기 중원으로 가면서 중원의 문화에 얘네들이 인제 반대로 흡수가 되면서 중원 사람들은 집에다가 자기 조상의 사당을 따로 놔요. 원래 만주족 사람들은 이렇게 조상에다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렇게까지 안 지내. 집에다 사당까지 뭐 이렇게 모셔 놓고 매일마다 집에 가서 옛날에 어떤 집안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에 있는 조상의 사당에 가 가지고 제를 매일마다 지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불이지? 이거 향 같은 거 막 피우고 그걸 매일마다 해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요. 옛날 중원에선 그랬어요. 그 청나라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냥. 근데 원래 만주족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데 인제 이게 여기 내려가면서 이게 인제 저기 그 한족들 문화에 인제 얘네들도 이제 흡수돼 가지고 청나라 얘네들도 그 자기의 그 저기 제사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얘네들도 거기에 동화가 같이 돼 버린 거죠. 원래 만주족들은 이게 조상이 제를 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지내요 이게 한족처럼. 한족은 집에다가 아예 그냥 사당을 방 같은 거 아예 따로 저기 집 좀 있는 사람들은 저기 집을 따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큰 집이 있으면 집이 여러 채가 안에 있을 거예요 궁궐처럼. 그러면 집 한 채를 갖다가 따로 자기 부모님만 모시는 사당을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게 원래 우리 조선의 문화가 이 중국의 유교 문화가 인제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인자 그 사당 문화가 인제 그때부터 인자 이게 저은 거예요. 예전에 사당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발달이 안 했었어요. 인제 이 복복자가 이게 인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이게 좀 약간 유교 아닌 이제 유교적인 조상 숭배 신앙에서 이게 내려온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문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잘못된 게 약간 그 비슷하게 왔네 이 양반이. 바뀌었네 이거는. 자 형상문자면 견해도 있고 음식과 술 잔치는 제사에 지내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복을 뜻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맞기도 하죠. 효를 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저기 그 복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이게 조상들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들이. 조상들이 보통 귀신이 되면 이게 바로 4 차원으로 넘어가면 4 차원 존재들은 잠깐 있다가 바로 이렇게 환생을 해요. 이게 짧아요. 그 4 차원에 있는 기간이. 근데 6 차원 존재들은
저기 4차원을 넘나들고 6차원까지 다 넘나들어요. 근데 4차원에 있을 땐 자기가 유치한 존재일지도 모르지, 당연히. 4차원 존재에 있을 때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막 1000년 넘게도 자기가 귀신으로 머물 수가 있어요. 4차원 존재들 자체는 그게 안 돼요. 하지만 6차원 존재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1000년 넘게 귀신으로 있으면 얘네들도 이제 이게 산에 있으면 얘네들이 산신령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로. 그 산에 산신령이 돼버려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이제 저기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얘네들의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로 살다가 이제 귀신 되고, 그러면 지도자 살던 귀신이 죽으면 지도자 행세를 그대로 해요. 그럼 자기 그 나발이죠. 자기 그 지역에 다들 있던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얘를 도와줄까 하고 이걸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게 하면 산으로 한번 끼어가다가 이제 저기 산에 있는 귀신들하고 그게 만나면 그게 산신령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또 넘어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고. 하여튼 그런 6차원 존재들은 4차원에 막 1000년 이상도 머물러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저기 그 어떻게 보면 저기 이게 쓰는 도력을 써요. 4차원 존재들. 귀신들이 도력을 써요. 얘네들도. 원체 이게 저기 의식 수준이 높고, 그리고 얘네도 공덕이 많이 피우면 그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저기 이거를 증여를 해준다고 해야 하나, 이것도. 그러면 자기 아무래도 옛날에 자손들한테 해주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갈게. 이것도 옆으로 세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자,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가서, 자, 귀신이 이제 형상을 할게요. 귀신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귀신이 해가지고, 요즘은 뭐 저기 위에 죽은 사람들에게 이게 서양들 이게 위에 뭐 저기 동그란 게 달린다면서요. 그래 동그란 것도 하나 넣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눈으로. 누구 후손들이 내 제사를 잘 지내나 안 지내나 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귀신이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코야. 귀신의 코의 형상. 좀 그런가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제사 저기 이게 제사밥. 이제 이게 제사의 당상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돼지 머리도 이게 하나 올리고, 여기다 생선도 하나 올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여기 뭐 꽃감도 올리고, 이게 사과 과일도 올리고, 이제 이러겠죠. 여기 제사 당상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자, 귀신이 보는 데서 이게 제사를 잘 지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옛날 농경 사회는 부자가 되면 옛날 중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한자 문화권은 기본이 다 유목 사회가 아니라 농경 사회예요. 유목 사회는 이게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번식을 많이 얻고 이게 잘 자라서 풀을 많이 뜯고 고기를 많이 얻고 가축이 늘어나면 부자예요. 유목민들은. 근데 우리 농경 사회는 뭐가 부자인가요? 네. 풍년이 들고 땅이 많아야 부자가 돼요. 땅이 뭔가요? 예. 밭입니다. 농경 사회는. 예. 우리가 논이 지금 이게 보편화된 지는 우리 인류가 얼마가 안 돼요. 옛날에는 다 밭이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땅에서, 이제 작물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 그러면 여기에다 뭐 감자는 그때 없었는데 일단 감자 넣겠어요. 그 당시에 감자는 없었는데 그냥 일단 감자를 넣고 그 당시에 옥수수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일단 옥수수를 이렇게 넣고 옥수수가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고구마도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내가 좀 원나라 때인가 그때 이제 이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원에도 고구마도 이제 심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우리 동양에서는 예전에 쌀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보리가 밭에서 나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이게 보니까 논에서 난다고. 우리가 보리 밭이라고 하지 보리 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보리 밭을 잘 보시면 논을 갖다가 밭으로 이게 만들어요.
뭔 소리냐고요? 논을 어떻게 밭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밭을 마냐면 논에다가 고랑을 파요. 그리고 논은 원래 물이 차니까 논이잖아요. 물을 다 빼요. 그리고 고랑을 파요. 보리밭을 한번 제가 한 거 보고 한번 저기 직접 보세요. 보리밭을 한번 사진 같은 거 많이 써.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리밭을 어떻게 마냐? 논에다가 고랑을 파요. 왜 저도 옛날에 보리농사, 논농사를 해봐서 저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자주 잘 압니다. 그래서 논이 보리밭으로 이제 이걸 바꿔요. 그럼 어떻게 보리밭을 어떻게 바꾸냐? 요즘은 이제 딱 경운기나 이제 저희 트럭 타러 쓰는데 가운데다가 고를 파서 물이 다 그쪽으로 빠져서 다 빼게 해요. 모든 물을. 그럼 이게 낮은 대로 이게 물이 다 빠지게 해가지고 밭으로 만들고 이게 물이 이게 진흙처럼 있으면 이게 밭작물이 안 자라요. 그럼 물이 싹 빠져야 하거든요. 좀 마려야 하거든요. 밭작물은. 그럼 거기다가 이제 싹 빠지면 거기다 보리씨를 뿌리면 돼. 그럼 그게 보리밭이 돼요. 그럼 다음 해에 또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대면 그게 논이 돼요. 보리와 보리밭과 논이 이제 왔다 갔다, 밭과 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기 농사를 져요.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자, 이제 이 형사 모양이야.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저기 이제 지금 제사를 잘 지내.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은 누가 뭐가 있냐?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조상들이 그걸 잘 보고 있어. 우리 저기 후손들이 우리들 위해서 저기 이렇게 죄를 지내고 하고 막 감동을 내.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풍요롭게 이제 우리 저기 후손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너들의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꿈에 나타나 조상들이 이제 제사를 잘 지내서 그러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이제 조상들이 나가서 뭐냐 그러면 이제 저 요즘 뭐 이제 산업이 좀 저기 농업 사회가 아니라 이제 좀 이게 금융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로또 복권을 당첨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래요, 이제. 조상님이 해가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상이, 로또 복권 그 어떻게 오지? 이제 요즘은 그런데, 이제 농담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로또 복권 번호를 가르쳐 주시오, 조상님. 이제 요즘은 이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예전엔 부자가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 소원이 부자가 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은 부자가 첫 번째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권력, 관직에 대한 이제 욕구가 그 다음에 생겨 보통 인간은. 일단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씨발 배고파 죽겠는데 씨발 관직이고 뭐고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일단 부자가 되고 싶어. 첫 번째 인간의 욕구에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어. 자, 그게 욕구가 해결되면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그걸 권력욕이라고 해, 이제. 관직에 나가고 싶어? 이제 뭔가 이제 이게 상투를 쓰고 싶어. 상투라고 하지, 이제 이게 뭐냐. 감투라고 하구나. 감투를 쓰고 싶어. 이게 두 번째 이제 욕구가 이제 인간의 권력욕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욕구가 명예욕이에요. 이제 권력을 얻었으면, 후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알게끔 이렇게 나를 칭송하게끔 만들고 싶어. 현재 삶은 저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역사 대대로 이게 명예욕이에요. 부권력 명예욕 이게 기본 순서가 이게 3단계로 올라가요. 사람의 이 욕구라는 게 이게 명예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저기 농업사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소유한 게 부자예요, 옛날에는. 유목사에는 땅에 대한 소유 그런 개념이 없어. 걔네들 가축이 많은 게 부자예요, 유목사에서는. 근데 농경사에서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 이끌어 농경사에서는 땅이 많이 돼. 농사 질 수 있는 밭이 많아지는 게 이 욕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땅이 많아지는 게 부자야지. 그래서 밭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복복자에. 너의 소원은 조상님이 꿈에 너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소원을 말해봐 하면 자손이 얘기해요. 로또 복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엔 로또 복권이 없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땅을 밭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밭을 많이 소유하기 좀 부자가 되지 좀 여기 이제 조상들이 인제 이게 인제 노력을 해요, 4차원에서. 다른 사람들 꿈에서 나타난지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든지 아니면 뭘 정보를 이게 이게 후손들이 한테 가 가지고 정보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어디 누굴 찾아가 보라고 꿈에 많이 나타나요. 이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조상님의 꿈에 나타나면 이게 이거는 완전 큰 일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원리가 이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게 최면 상태가 돼요, 자면. 이렇게 그 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게 우리 현재는 그걸 렘 상태라고. 렘 상태에 들어가면 사천 존재하고 이게 가상 세계에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게 꿈에서 인제 이게 조상이 나타난 게 그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거야. 그러면 이게 귀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귀신이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저기 있는 뭘 하면 누구를 만나면 이거 대박 나겠더라. 쟤한테 가서 장사를 배우면 뭐 대박 날 것 같더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제 가르쳐 줘. 그 정보를 이제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인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디 찾아갔으니까 그러면 인제 자손은 인제 거기 그 사람을 찾아가. 뭐 아니나 다를까 인제 거기서부터 인제 딱 풀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귀신들끼리도 이게 계약을 해요. 이게 거래를 해요. 계약이라 딜을 해요. 그럼 장사를 하던 조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움을 얘는 장사 이 양반한테 배워야 돼, 장사를.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조상이 있을 거 아니야. 조상도 귀신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귀신들끼리 얘기를 해. 그래 가지고 그럼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 해 주세요 하고 알았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딜을 해요, 귀신들끼리. 그러면 이 해 가지고 나중에 요 장사꾼 자기 자손한테 인제 이게 아버지의 귀신이 똑같이 나와 가지고 며칠 안에 해서 어디에서 어떤 애가 올 거다. 걔가 아주 중요한 애니까 귀하게 대하고 걔한테 은혜를 베풀으라고 이게 선몽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꿈에 났으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니까 해야지 하니까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되니까 진짜로 찾아온 거야. 어느 지역에 있는 아무 개가 진짜로 찾아온 거야. 우리 아버지가 꿈속에서 얘기해 준 애가 진짜로 왔네? 그러면 와 얘는 보통 애가 아닌 거야. 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얘는 내가 도와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밑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가르치는 수제자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다 제끼고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귀신이 아버지 말씀대로 얘를 도와줄 거야. 이제 원리가 이렇게 돼요. 인연법이요. 4차원 귀신들이 이제 조상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로 만들어줘요. 이제 원리가 이래요. 이 복복자의 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조상에다 죄를 치르면 그러면 해가지고 복을 진짜 받나요? 부자가 되나요? 예, 됩니다. 되었을 때 제가 말하고도 참 민망했어요. 이게 아니 귀신한테 숭배하고 무슨 귀신한테 숭배하고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이 무슨 차라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데 귀신한테 이거 뭐야 이게 내가 말하고도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제대로 부분적인 것만 설명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걸 이게 다 전모를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 우리 한자 중에 복복자가 있지. 근데 이 복복자 뜻을 누구한테 하냐면 독일 기독교 기독교 대학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그 양반한테 배웠어 이거를. 나도 복복자가 왜 복복자가 얘기했는지 나도 몰랐어. 복복자를 하도 흔하게 많이 쓰니까 어지간한 사람들 이 글자는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이 한자가 이 원리야. 우리 조상신한테 제사를 잘 지내서 잘 보이면 이게 밭이 부를 상징해요. 이게 밭이 땅을 많이 준다. 이게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돼.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이제 간단하게 설명되면 자, 형상화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인 귀신한테 귀신이면 조상들이 좀 싫어. 조상 영혼신들 조상 영혼신들에게
자, 제사를 잘 지내면, 제사밥을 잘 지내면, 제사 이게 단상이에요. 제사를 하면 부자가 되게 준다. 땅을 많이 준다. 땅을 많이 준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복자예요. 이게 복자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4차원 강의를 부분적으로 4차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하나만 4차원을 이해한다는 거는 아주 진짜 요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지, 4차원의 이런 거 형상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4차원 하나 가지고도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이게 강의가 안 끝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번에 제가 4차원인데 강의한 거는 아주 그냥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 시시코너에 마치 시시코너 하나 한 입 먹는 것 같은 마치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복복자다 이렇게 왔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복복자 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서 조상신에 대한 4차원에 대한 일부 강의와 복복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 꺼지네.